이제 상속세가 이렇게 높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속세가 높으면 비효율적입니다. 사회 전체가. 2001년에 미국 경제학자들이 상속세를 폐지해라. 이건 트럼프가 그렇게 상속세 면제 한도를 확 높이기 전 얘기입니다. 278명의 학자들이 서명을 했어요. 이 중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대표적인 좌파 경제학자도 있어요.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은 노벨상 수상자지만 이분은 좌파 경제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유엔에서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일도 하고 상당히 그 평등을 강조하는 좌파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도 서명을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랬냐? 옛날에는 세뮤얼슨 이코노믹스가 이 전 세계적인 대표적인 경제학 교과서였는데 요새는 맨큐 경제학이 대표적인 글로벌 베스트셀러입니다. 그자 감사를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없애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상속세를 반대하는 근거를 제가 한 5가지 정도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중과세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주식을 상속할 때 당연히 이중과세죠. 왜냐하면 현금화할 때 소득세 내고 그러니까 이중과세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본 축적과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된다. 이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부자가 자기 먹고 살만 하면 더 이상 돈 벌려고 안 해요. 내가 뭐하러 고생해? 지금 모아놓은 돈은 평생 죽을 때까지 100살까지 살아도 다 못 쓰는데. 천억 부자 많거든요. 강남에 이거 보세요. 빌딩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절제하고 아껴 살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후손들한테 좀 주고 죽더라도 이름 남기고 뭐 가문을 좀 남기고 뭐 그런 동기거든요. 이게 인간이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이걸 다 부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이 위축된다. 사실 부자가 돈 더 벌려고 할 때요. 이런 가문에 대한 것도 있고 자식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일종의 게임이에요. 어떤 철학자는요. 인간을 뭐 생각하는 갈대다. 뭐 경제적 동물이다. 온갖 방법으로 인간을 설명을 했는데 인간을 갖다가 게임하는 존재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놀이. 인간의 특징은 놀이라고 본 거예요. 그럼 놀이란 무엇이냐? 아무 이유 없이 행동하는 걸 놀이라 그래요. 동물들은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뭘 잡아먹던. 근데 인간은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권력을 얻으려는 거, 큰 돈을 살려는 거,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경쟁 기업과 경쟁에서 재밌잖아요. 이기려는 거. 사실 축구, 뭐 돈 때문에 축구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재밌으니까 축구 열심히 보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도 손해다. 뭐 아까 두 번째하고 비슷한 얘기죠. 경제 성장을 기업이 가져오는데 안 하면 떨어지겠죠. 부도덕한 세금이다. 뭐 이중과세랑 비슷한 얘기겠죠. 굉장히 상속세가 부도덕한 세금이다. 기껏 평생 뜯어먹어 놓고 죽었다고 또 세금 내라 그러냐. 뭐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왜 상속세가 과하면 문제가 되냐. 효율성도 문제고, 철학적으로도 문제고, 다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최근에 황승현 교수라고 저랑 같이 상속세 연구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몇 년 동안 같이 상속세 연구회에서 같이 세미나를 했어요. 저는 이제 경제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 얘기를 여기 와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황승현 교수는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상속세다. 이 주장을 해가지고 요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의 주장을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해서 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디스카운트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됐다. 그래서 얘기해요. 그러면 주식이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이 기준이 뭐냐. 그 기준으로 쓰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PER과 PBR이라는 게 있는데 PER은 Price to Earnings Ratio. earning이라는 게 뭐냐면 그 회사가 1년간 벌어들이는 단기 순이익.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1년에 100억 벌었다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는 그래도 한 10년 정도 벌 수 있는 것 정도가 이 회사 가치 아니겠냐. 이렇게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대비 이 회사의 프라이스, 그러니까 주가죠. 주식 가격. 주식 가격이 단기 순이익 대비 몇 배냐 이거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크면 클수록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PER 기준으로 한국이 9.8배, 10배 정도 되죠. 그런데 미국은 20배가 넘어요. 선진국 평균이 18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됐어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Price to Book Ratio. book이라는 건 책이잖아요. 무슨 책은 장부예요, 장부. 그러니까 장부상에 그 회사의 대차대 대표 장부상에 그 회사의 자산으로 잡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다 그러면 그 회사 장부에 이 기업의 땅값, 공장값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잡히겠죠. 그게 book value예요. 그리고 저 프라이스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주식 가격. 만약에 이게 1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회사가 지금 망해서 청산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땅 팔리고 기계는 고철로 뜯어서 팔고 닭 잡을 때 닭고기 가격이에요. 기업을 해체시켜가지고 그냥 팔아치우는 거. 그게 청산 가격이에요. 근데 저게 1이라는 소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래 창출하는 가치를 제로로 본다는 소리예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의 PBR이 얼마냐? 1.0이에요. 1.0. 평균적으로. 놀랍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의 주식 가격이 디스카운트 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고 대표적인 사례예요. 아니 어떻게 산다고 죽은다고 가격이 같으냐고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10년간 평균인데 10년간 했더니 1.16 뭐 비슷해요. 미국 3배, 대만 2배, 한국은 1이에요. 한국이요 제대로만 주식 평가를 받으면요 요새 해외에서 투자 많이 하잖아요. 한국 주식 삼성 같은데 현대 같은데 현대차 다 우리 소득이잖아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요 수십 년 전부터 이거 맨날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위험 요소가 있어 늘 언제 전쟁 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 안 한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지배구조가 취약해서 공중분해되고 기업의 지배구조 때문에 그렇다. 대주주들이 제대로 주주들한테 이익 배당 안 해주고 그래서 그렇다. 사실 이익 배당 안 해주는 게 더 득이 될 수도 있어요. 꼭 이익 배당 많이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해치펀드들은 이익 배당하라고 맨날 아우성이에요. 왜냐하면 벌어들여서 그대로 다 나눠줘 버리면 무슨 돈 가지고 다시 신규 라인을 깔 겁니까? 일부는 사내 유보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새로운 공장 신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치펀드들이 막 압력이 세면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기업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익 배당 적게 해주는 게 한국 기업이 그동안 성장한 원동력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것이 다 그동안 원인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신문에 보도된 것들이에요. 사람들의 의견이고.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 때문에. 신선한 주장이에요. 자, 만약에 안보 때문에 한국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면 지금 대만이 위험하냐, 한국이 위험하냐. 대만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니까 PER이요. 대만은 2.4예요. 그럼 대만이 한국보다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대만은 높아요. PER도 높긴 한데 PBR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들 보면요. LG전자 뭐 이런 데가 1이 조금 넘는데 이게 올해 PBR을 보면 다 1 안 되는 거예요. 1 안 되는 게. 죽은 닭이 더 비싸. 산 닭이 더 싸.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SK이노베이션 0.8이에요. 엄청 저평가된 거죠. 물론 여기는 아주 복잡한 회사마다의 사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확실히 저평가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민환이 저렇게 많다는 것은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사실 미래 가치가 마이너스가 될 리가 없어요. 왜? 마이너스가 되면 지금 당장 청산하는 게 맞아요. 땅값 따로 팔고 기계값 따로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해체 안 시켜요? 실질적으로는 일부러 훨씬 높아요. 그런데 주가가 왜 이렇게 낮을까? 뭔가 이상.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상속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절대 1을 안 넘어가요. 왜? 대주주는요, 주가가 높으면 상속세를 많이 내거든요. 지금 40, 50대 아버지한테 물려받지 않은 이상, 지금 60, 70 넘은 사람들은 내가 10년 살지 20년 살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요절하니까 아까 봤잖아요. 기업이 날아간다고요. 다 상속세가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주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가를 낮추려고. 왜? 주가 높다고 나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개미들이야. 쌀 때 사서 조금 올라오면 팔고 재미가 있는데 대주주는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의 이해관계와 대주주의 이해가 정반대예요. 그게 아이러니죠. 아니, 내 회사인데 주가 올라가는 게 좋아 할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삼성하고 TSMC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TSMC의 퍼는
삼성의 2배가 넘고요. PBR은 다 4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상속 이슈가 없어져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진다. 그럼 지금 한국의 평균 주가 2,500, 코스피가 2,500인데 5,000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개미들 난리 나죠. 우리나라 주식 투자다가 800만인가요? 난리 나죠. 그래서 사실 상속세 이슈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일 중요한 요인이고요. 상속세 내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평균 피상속인의 숫자가 7,300명밖에 안 돼요. 최근에 이게 많이 늘었는데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런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부자들만의 얘기니까 보통 사람들은 관심 없었던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2020년에 확 늘었는데 52%가 늘었는데 이건 삼성 때문에 그래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비율로 따지면 피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낸 사람들은 2, 3% 내외예요. 2% 내외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국민들의 특히 국회의원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국회 가서 이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재경의원도 다 앉혀놓고 했는데 그 자리에선 상당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본이득세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요. 근데 법원 발의를 안 해요. 표를 의식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상속세 없애버리면 조세 줄어들어서 어떡하냐. 세수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근데 사실요. 전체 국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2% 되게 높아요. OECD 평균이 0.4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상속세가 줄어들어서 법인세가 늘어가는 게 계산을 해보니까 더 많아요. 연구한 사람들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 연구를 해봤어요. 상속세를 없었을 경우에 있을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법인세가 얼마큼 증가하고 그러니까 상속세 없어지는 것만큼 법인세 세수가 얼마큼 느나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더 많아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사실 저 2.2%는 것은 지방세를 뺀 거예요. 근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분모가 커지니까 2.2%보다 더 낮아지죠. 그래서 약간 대주주의 최고의 관심은 상속세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없애면 한국의 주가는요, 장담컨대 2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기업들이 더 해외로 나갈 이유도 없고, 지금 당장 해외 자산들 들어올 때 법인세 낮춰주니까 올해 많이 들어왔어요. 해외에 쌓아놓은 유보이원들 다 갖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민감한 겁니다, 기업들은. 왜? 금액이 크니까. 그 1%, 2%가 어마어마한 차이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제 배 아픔의 치료에서 배부름의 유인으로 무슨 얘기예요? 상속세는 결국 배 아픈 거예요. 저 부자놈들 세금 안 내? 내가 배 아프거든. 그런데 저게 나를 배불려줘?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먼저 바뀐 나라가 스웨덴이고 한국도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아까 얘기했던 황승현 교수가 이 사람이 조사 방법론 연구에 전공이에요.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낮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를 더 올려야 한다 라고 하는 설문에 그렇다 아니다 물어봤더니 그렇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하니까 이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직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세는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매년 조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반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젊은 사람들이 요새 영끌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속세가 없어지면 주식 가격이 오른다. 그럼 다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가업을 승계를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잖아요,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후계자를 못 찾는다 그래요. 일본에서 보도된 건데 전체 중소기업의 약 400만 개의 60%에 해당하는 245만 개가 CEO 나이가 70이 넘을 전망인데 이 중에서 127만 개가 후계자를 찾지 못한다고 조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같이 가업 승계를 인정을 해줘도 내 아버지가 하던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난 내 꿈을 쫓겠다. 일본도 이러는데 한국은 어때요? 세금 왕창 맞는데 누가 가업 승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곧 이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다 거의 다 대부분의 부를 갖고 있거든요, 한국에. 제 주변에도요, 회사 팔고 나가겠다는 사람 수두룩해요.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상속세가 높을 경우에 경제 비효율성이 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